조계종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가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합의로 선출한 새 총무원장에 원로의원 스님들도 전폭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고불식에 이어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공약으로 내세운 3대 종책기조를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가 시대를 이끄는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 불교 중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며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에 맞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실 불자회 첫 회장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했습니다. 이 수석은 정부와 불교계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가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종도들이 선거 없이 합의로 선출한 새 총무원장에 원로의원 스님들도 전폭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준 건데요. 종단 행정수반으로 마지막 절차인 원로회의 인준을 마친 진우 스님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어제 재적의원 18명 중 국외에 계신 원로 한 분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인준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원로의장 대원대종사는 종단 화합을 위해 유례 없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총무원장을 선출한 종도들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며 종단을 이끌어갈 행정수반으로 진우 스님의 역량에 확신과 기대를 표했습니다. 종단 안정과 종단 발전을 위하여 원장직을 맡겨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종단 내 합의를 통해 제37대 총무원장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로위원 대종사님들도 넓은 해안으로 총무원장 인준 안건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원장 인준은 재적 과반수인 9명 출석과 출석 과반수 5명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지만 선거 없이 합의로 총무원장을 선출한 종도들의 뜻에 원로회의도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인준한 걸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종단 중흥을 이끌 적임자로 진우 스님의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치면서 탁월한 종무 행정 능력을 보여주셨고 원만한 성품으로 대중들과 화합하며 종단 중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진우 스님은 인준 직후 원로위원 스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원로 스님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력을 기울여서 종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 전에 꽃과 향을 올리고 3배로 37대 총무원장 인준을 알렸습니다.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제37대 총무원의 서원이 더없이 간절하기에 선대께서 내려주신 공덕의 향기를 등불로 밝혀 주옵소서. 수행자는 정진으로 모범을 보이고 불제자는 신심으로 부른에 보답하겠나이다. 고불식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산하단체 기관장, 각계 대표가 참석해 총무원장 인준을 축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으로 오는 28일 4년 임기를 시작하며 10월 5일 취임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진우 스님이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고불식에 이어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공약으로 내세운 3대 종책기조를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고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불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1700년 한국 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 화평과 불교 중흥의 수레바퀴를 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1700년 한국 불교의 단간을 지켜오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승들의 소명의식과 수범하신 공덕을 원력의 자양분으로 삼아 사회 화평과 불교 중흥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기꺼이 굴리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3대 종책 기조를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아 소통을 통해 교구 본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후보로 말씀드린 3대 종책의 기조인 소통, 교구, 포교를 모든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교구본사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며 진호 스님은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겨 종책 과제들을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소통의 대상이며 교구 활성화의 주인공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풀어내고자 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앞으로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진중하게 경청할 것이며 제안한 종책 과제들이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고견들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진호 스님은 민족의 얼과 함께 성장해온 전통 문화가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수행가풍을 진작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 문화는 국가와 사회의 자긍심이기에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법을 이어가는 안정적인 수행가풍은 종단 활동의 저력으로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신임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불교가 시대를 이끄는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 불교 중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며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밝힌 진호 스님의 기자들과의 문담 내용을 이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불교 중흥의 구체적인 방법.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불교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경쟁 사회로 인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속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해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선과 명상, 법문 속에 해결책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전달해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전법하고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가 지금 최대 숙제인데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명상 힐링센터를 공약으로 세우며 일찍이 포교의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진호 스님. 스님은 누구나 명상과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라는 인생 최대 가치를 얻는다면 불교 포교 또한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불교적 수행법을 매뉴얼로 제작하고 범종단적으로 배포해 전법 활동에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습니다. 일선에 있는 스님들, 또 이걸 가리키는 상담사들, 또 우리 그 포교사 등 불자들에게 이 빨리 숙지해서 전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단 최대 과제로 꼽히는 출가자 감소 문제의 해법도 포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도적, 인적 요건을 재정비하고 종단 내실을 다져
구체적인 포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종회 경험 없이 총무원장에 오른 만큼 종단의 화합을 걱정하는 질문에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것처럼 매사 조심하고 물어보며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이러한 마음 자세로 임한다면은 우리 충분히 제가 종회의원을 하지 않았어도 종회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또 협의하고 그러한 협력이 저절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신임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진호 스님은 소통을 기반으로 포교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포교 행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진호 스님이 보여줄 불교 중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에 맞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실 불자회의 첫 회장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했습니다. 청와대 불자회 시작에도 함께했던 이 수석은 정부와 불교계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구경 도리품을 인용하며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공직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처음으로 출범했던 청와대 불자회가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맞아 대통령실 불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하면서 첫 대불회 회장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했습니다. 대불회는 어제 오전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과 진각종 등 종단 협의회 회장단과 대통령실 불자회 회원, 주호영 정각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청불회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진복 대불회 회장은 대통령실 불자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것에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진을 강조한 이 회장은 불교계 현안에 귀를 기울이며 정부와 불교계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와 기원도 당부했습니다. 대불회 회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공덕의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불교의 해난에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구경 도리품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호국과 전통문화의 정수를 지켜 문화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것도 책무라며 대통령실 불자회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함께하며 호국과 전통문화 정수를 지켜온 불교의 가르침을 국정에 반영하여 민생의 안정과 세계 문화 강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조호영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정각회 회원이기도 했던 이 수석의 대불회 회장 취임에 축하를 전하면서 불교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세대와 지역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불자회가 앞장서 달라며 불자 신도단체의 축하와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채무로 따지면 공약하신 대통령이 주 채무자고 저희들은 연대보증인인 셈인데 저와 이진복 회장이 주 채무자라는 기분으로 열심히 챙기고 이행하도록. 대통령실 불자회를 비롯한 전 불자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된다면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할 수 있으리라. 한편 이날 취임법회에 앞서 이진복 대불회 회장은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을 예방하고 환담했습니다. 불신 깊은 불자로 불교계와의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진복 수석의 대통령실 불자회장 취임으로 정부와의 소통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산사음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님과 신도는 물론 종교를 떠나 지역민이 하나 돼 신명나게 즐길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아름다운 산사와 신명나는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가 펼쳐집니다. 먼저 오는 3일에는 군위 인각사가
삼국유사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기원 화합 한마당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7일엔 청송대전사가 제7회 주황산 시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음악회를, 영주 부석사가 세계유산 축전의 일환으로 산사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이어 같은 날 고창 선운사, 천태종 서울 관문사 음악회도 열리며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학생문화회관에서 팔재개 걷기 대회 및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에는 직지사 음악회와 함께 용인시 불교사업연합회가 호국 선봉사에서 2022 처인승첩 기념 김윤우 승장 추모 산사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양주 석굴암 단풍음악제와 제주 정방사 산사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례화엄사는 다음 달 1일 기를 주제로 상월선언 평화순례단과 함께하는 화엄음악제를 엽니다. 출제가와 지역민이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가을밤 산사에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배움의 길, 또 삶의 길, 또 인연의 길을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화엄사 문화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이 오셔서 가을을 만끽하시고 또 부처님의 평화의 마음을 또 행복의 길을 같이 걸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봉화 청량사도 다음 달 1일 산사음악회를 열어 경북 산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불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이어 부여대조사는 2일 미륵부처를 만나다 산사음악회를, 계산 1377주년을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가 3일 천년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영축문화 공연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8일부터 9일까지 영천 은혜사 팔공산 은빛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첫째 날에는 개막 공연이, 이튿날에는 도민이 함께하는 은빛 음악회가 이어집니다. 또 8일에는 공주 신원사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추모다례 및 작은 음악회를 열고 15일에는 창원 성주사가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태고문화축제에 이어 22일에는 전국 비구니회 법룡사 환경 콘서트와 원주 구룡사 산사음악회가 펼쳐집니다. 30일에는 부여 무량사 극락전 앞 광장에서 산사음악회가 마련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차와 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첫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스님은 네 번째 시집 차향이 절로절로 출판 기념회도 열었는데요.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인이자 차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그동안 틈틈이 도전해온 그림 수행의 결과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첫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평소 시를 통해 법향을 전해온 보혜 스님은 3년 전부터 그림 수행도 병행해왔으며 이날 찻장과 새를 주제로 한 4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첫 도전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또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건이라든지 삼남한상이라든지 무구청정이라든지 해탈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하나 작품들의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작품을 보면서 제목과 접목을 해보면 아주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크릴과 수채 물감 등을 재료로 한 작품들은 스님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습들을 담담히 그려냈습니다. 또한 평소 자연을 가까이 해온 스님의 수행과 전법의 과정들이 녹아있어 관람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전합니다. 기존 작가들보다 월등한 열정도 가지시고 작품이 너무 서정적이고 많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문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스님은 네 번째 시집 차향이 절로절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 확대에 힘써온 스님은 최근 사단법인 부산여성문화인협회 주최 제12회 한국여성문화축전에서 부산여성문학상 수상자로도 선정됐습니다. 차향이 절로절로 제 4집이 나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에 참선을 하면서 적은 시들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선시처럼 나왔고요.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는 포교의 방편으로 수십 년간 차와 시를 통한 다양한 불교 문화를 선보여온 보혜 스님의 첫 그림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울산 천만사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울산 해양경찰서에 자비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천만사는 어제 울산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추석을 맞아 경찰서 직원을 비롯해 함정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자비의 라면 50박스와 일상의약품 등 50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천만사 주지 향덕 스님은 어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울산 해양경찰서 직원들과 바다에서 생활하는 함정 직원들이 안전하길 축원하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피가 함께하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주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바다 위에서 함정 생활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물품을 전달해 주신 천만사 주지 향덕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